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특정 앱을 설치하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무심코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주택에서 스마트폰 여러 대가 발견됩니다.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 검거되기까지 2달가량 159개 유심칩을 번갈아 끼우며 관리한 휴대폰들입니다. 유심칩을 끼운 휴대폰을 켜두기만 하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른 기기로 전화를 거는데 발신번호는 국내 휴대폰 번호가 찍힙니다. 다른 기기에서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있는 휴대폰 CMC 기능을 이용한 건데 당국의 추적이 어렵습니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울산에 사는 60대 남성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을 믿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인증앱 등을 깔았는데 퇴직금 등 5억 8천여만 원이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인 걸 알게 됐지만 돈은 이미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64건, 1년 전보다 39%가량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본인 인증앱이나 대출 실행앱 설치를 요구하는데 모두 악성앱입니다. 일단 악성앱이 설치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경찰 112나 검찰청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 거는 모든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받기 때문입니다. 실행앱을 깔지 않고 경찰이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물어보시는 게 맞죠. 깔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깔고 나면은 자기 폰은 내 폰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금리 시대 서민들을 상대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뒤 수수료만 받고 사라지는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역 여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각 당협위원회별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시민과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명절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각 지역위원회별로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여야는 설 연휴 전까지 민심 탐방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설 연휴 기간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운행 횟수를 줄이지만 터미널과 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감차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첫날인 21일에는 323대, 설 당일인 22일에는 398대, 23일 378대, 24일 302대의 시내버스가 각각 감차됩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외고속버스 터미널과 태화강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감차 횟수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KTX 울산역 리무진 버스는 설 당일 자정 이후 2차례 추가 운행하고 시외버스 터미널과 태화강역을 경유하는 5개 노선은 막차 시간이 최대 40분 연장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커터칼로 주변을 위협한 시위자 측에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자 측 변호인은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의 시위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은 공정한 재판에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을 하고 비서실 관계자를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CCTV 관제센터가 최근 시민 안전 지킴이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뿐만 아니라 절도범 검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북구 한 마을의 도로가 할아버지 한 명이 어두운 도로를 홀로 배회합니다. 치매를 앓던 이 할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CCTV를 통해 모습이 포착된 할아버지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찾고 있다는 무전이 들려가지고 사무실에 인상착의를 이제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봤던 할아버지 한 분하고 이제 인상착의가 동일하셔가지고 경찰 출동 요청드리고 이동 경로를 이제 계속해서 알려드려가지고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이어 새벽 시간 중구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합니다. 중구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됐고 인근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검거됐습니다. 이들을 발견한 건 모두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원. 한 사람이 600대가 넘는 모니터를 보며 밤낮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중구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중구 관내에 설치된 920개소 1933대 CCTV를 관제의 우리 8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동안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5개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모두 8천여 대. 시민 안전은 물론 범죄 예방과 검거까지 도심 곳곳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오는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는 어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위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농협 17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9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고 노후기교육감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교육감의 뜻을 이어나갈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위는 49제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시민추모 문화제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낸 참가비 잔액은 노교육감의 이름으로 기부한 뒤 해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례위는 시민장례위는 해산하지만 노교육감이 생전 품었던 평등한 세상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실현을 위해 가칭 노후키재단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그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 마트 노조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 노조 등은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역시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등 의무 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강탈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어제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 기본급 1%와 회사가 출연한 기금 32억 원, 그리고 정부와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으로 36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상생기금은 74개 협력사 직원 6,600여 명에게 전달되며 남은 기금은 단체 상해보험 갱신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재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까지 6년간 181억 4천만 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협력사 구성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해 왔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인 울산 나눔회의 신년회와 봉사금 전달식이 지난 16일에 열렸습니다. 신년회는 나눔회의 발자취와 임성원 회장 등 신임 회장단과 회원 선서에 이어 금강기계공업의 봉사금 2천만 원 전달식과 청소년 장학금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들은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산 나눔회는 지난 1995년 최일학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아 출범했으며 매년 노인과 저소득층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원 국회의원과 전반기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께서 참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정치인은 자신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만 빼고 방송에 나온 거 다 좋아하는데 이상원 의원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일만 열심히 하면은 다 알아주는데 뭐 방송까지 나가서 얘기할 필요 있냐 이겁니까? 아니면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타일 제가 아니까요. 지금부터 그냥 담담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리 의혹을 단단히 꾸짖는 거 봤습니다. 어떤 비리가 있는 건가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명분으로 38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드렸고 예. 지난 2019년 외주업체로부터 전산망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시스템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예. 외주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네.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을 국회의원께서 국감에서 이제 제기했기 때문에 후속 조사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서 게임 이용자들의 연대 서명을 진행하였는데 예. 지난 10월 29일 국회 인근에서는 게임이 국민감사 청구에 동의하는 열망으로 국회를 한 바퀴 둘러싸는 진풍행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결과 총 5,489명의 서명인을 모아가지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요구하였고 예. 현재 감사원의 감사 실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K 컨텐츠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망 사용료 문제가 K 컨텐츠 업계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를 하셨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거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과방위를 중심으로 통시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한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국내 CP와 K 콘텐츠의 해외 역차별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망 사용료 법안의 재검토를 제기했습니다. 예. 망 사용료 문제가 그간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있어서 망 사용료 법안의 도입은 해외 진출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나아가 국제 통상의 상호주의를 고려하면은 일방적인 망 사용료 법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콘텐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예. 이러한 관점들이 다양하게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업계의 의견이 상호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 얘기 좀 해보겠는데 지금도 이제 프레카드가 경축하는 프레카드가 아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여러 의원들이 애를 많이 썼지만 이상원 의원의 공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께서는 울산이 이번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5년 동안 최대 한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예. 지역의 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 큰 거죠. 이번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울산이 60년 동안의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문화 관광도시 울산으로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새로 될 것이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여당 때부터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지난해 6월 방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담은 낙동강 통화물 관리 방안이 의결이 되고 올해 작년이죠. 예. 사업을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까지 체결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며 대구시가 협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그랬죠. 방구대 암각화가 울산만이 문화유산이 아니라 국가와 인류가 보존해 나가야 할 가치 있는 문화자산인 만큼 물 문제 해결과 방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정부 및 타 지역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가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울산시의 가장 큰 현안이고 또 이상은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문제 말인데요. 이 문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예.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발구역 해제를 위해 가지고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네네. 타도시가 잇따라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 울산이 독자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렇겠지. 최근 국토부에서도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야당에서도 힘을 합쳐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자, 끝으로 울산 시민과 북구민들에게 새해 덕담 하시고 마치죠. 새해에는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혀왔던 전염병의 종결과 완전한 일상으로서의 전환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맞이하면서 울산의 발전과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새해 이렇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상은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동구청은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동구청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부터 무료 정장 대여 사업을 마련했으며 동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면접이 예정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여는 1인당 연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3박 4일간 이용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 동구 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제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제12기 울산시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등 당연위원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교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 위촉위원 9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과정위원회는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지침 개정의 원칙과 조정에 대해 조정, 심의, 의결하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는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가 불합리한 계약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계약 심사를 실시해 지난해 1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울산시는 물품과 용역, 공사 등 632건, 3,164억 원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해 283건에서 116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천제방 겸용도로 개설 과정에서 보조기층제를 순환골제로 변경해 3억 원을 절감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공법을 지중선로에서 가공선로로 변경해 8,7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